오늘 우리는 동북아시아, 아니 전세계 하늘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두 괴물의 대결을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미국의 자존심 F-22 랩터, 그리고 이에 맞서는 중국의 야심작 J-20 마이티 드래곤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스텔스기를 에이 짝퉁이겠지 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벌써 수백 대의 J-20을 실전 배치하며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은 랩터를 슈퍼 랩터로 업그레이드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과연 이 두 기체가 붙으면 누가 이길 것인가? 오늘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F-22는 냉전 시절 구소련의 전투기들을 압도적으로 학살하기 위해 태어난 녀석이죠. 공중우세라는 말 그대로 하늘의 제왕이 되기 위해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이 총동원됐는데, 그 결과 전세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적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런데 J-20은 탄생 목적이 좀 다릅니다. 중국은 알죠. 정면으로 대결해서는 미국을 못 이긴다는 것을요. 그래서 J-20은 반접근 지역거부 A2AD라고 하죠. 이 전략의 칼날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A2AD가 뭐냐고요? 현대전, 특히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군사 전략 개념이죠. 우리 앞마당에 발도 들이지 말고 들어와도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겠다는 중국의 텃세 전략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A2는 안티-억세스, 반접근. 미군이 분쟁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인데, 멀리서부터 오지 못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항모킬러라 불리는 둥펑 21, 26 같은 지대한 미사일 등 미사일 자산으로 미군 중원부대가 오기도 전에 괌이나 오키나와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오면 다 죽어 라고 겁을 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AD, 지역거부, 에어리어 디나이얼. 적이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왔을 때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강력한 레이더망과 지대공 미사일로 하늘을 막고 잠수함으로 바다를 막습니다. 미군 항모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J-20은 큰 덩치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날아가서 미군의 지원기인 조기경보 통제기, 공중구비기를 격추하는 임무를 맡은 것이죠. 굳이 J-20이 F-22와 정면으로 붙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레이더에 잘 안 보이는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몰래 접근해서 뒤에서 지원하는 조기경보기를 PL-15 미사일로 쏘고 도망가면 미군 전체의 눈과 귀가 멀어버리게 되죠. 즉 F-22가 기사를 자처한다면 J-20은 암살자 또는 저격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본다면 굳이 J-20, F-22가 공중에서 만나면 누가 이길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것보다 누가 더 잘 피하는지, 누가 더 잘 잡는지로 화두를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텔스 전투기의 생명, 레이더 반사 면적을 비교해보죠. F-22의 레이더 크로스 섹션 RCS는 약 0.0001mm 제곱미터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그냥 날아다니는 골프공 정도로 보인다는 얘기죠.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 후면까지 완벽하게 다듬어진 예술작품이죠. 반면 J-20은 어떨까요? 전면 스텔스 설계는 꽤 훌륭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치명적인 약점, 바로 저 조종석 뒤의 카나드, 귀날개입니다.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달았지만 이 날개가 움직일 때마다 레이더파가 반사되어 스텔스성이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게다가 거대한 동체와 수직꼬리 날개 때문에 측면과 후면에서는 F-22에 비해 훨씬 탐지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J-20은 앞에서는 스텔스이지만 옆에서 보면 그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J-20은 정면 스텔스에만 신경 쓴 것은 확실하고, 옆면과 뒷면에 굳이 스텔스를 신경 쓰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레이더 미사일 무장 발사 능력에 있습니다. 레이더 미사일은 정면으로 다가오는 적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멀리 쏠 수 있는데, 침투하는 적기를 가장 먼 거리에서 요격하기 위해서는 적기와 내가 못 헤드온 상황,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레이더 미사일을 쏠 때 타거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V섭씨, 두 항공기간의 접근 속도입니다.
즉 정면으로 적기가 다가올 때 이 V 섭씨가 최대가 되고 미사일의 사거리도 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운동 에너지의 법칙이죠. 만약 측면으로 지나가는 적기에 대해 레이더 락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미사일은 표적에 대한 소스와 함께 미사일이 항공 역학 쪽으로 적기에 도달해야 하는데 정면이 아니고서는 물리적으로 미사일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미사일이 적기를 쫓아갈 여유 속도도 줄고 사거리도 준다는 얘기죠. 즉 발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후미에서도 동일하고요. J-20은 아는 것이죠. 정면에서 유격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면 스텔스 성능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다 F-22와 근접 공중전투를 하게 된다면 스텔스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카나드에 의한 기동성 증가 쪽에 설계를 집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J-20은 전술적으로 정면의 스텔스를 집중하는 선택을 통해 가성비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스텔스기끼리 붙으면 미사일을 먼저 쏘는 게 장땡이죠. 여기서 두 기체의 설계 철학이 갈립니다. F-22는 메인 무장창에 암남 6발, 측면에 사이드 와인더 2발을 넣습니다. 표준적이지만 신뢰도가 아주 높죠. 그런데 J-20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기체가 크다 보니 무장창도 널찍하죠. 메인 창의 사거리가 200km가 넘는 PL-15 미사일을 4발에서 6발 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측면 무장창입니다. F-22나 F-35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무장창을 완전히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J-20은 다릅니다. 미사일만 내놓고 문은 닫죠. 측면 무장창 문이 열리면 단거리 미사일 PL-10, PL-12 장착된 발사 레일이 기체 밖으로 회전하면서 나오고 미사일이 완전히 나오면 무장창 문이 다시 닫힙니다. 즉 미사일은 기체 외부에 달려있고 무장창 문은 닫힌 상태로 발사되기를 하는 방식이죠. 이 메커니즘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F-22는 적기를 조준하고 발사하기 전까지 커다란 무장창 문을 계속 열어두어야 하는데 이때 열린 문이 거대한 반사판 역할을 해서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죠. 반면 J-20은 문을 다시 닫아버리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의 미세한 반사를 제외하면 기체의 매끄러운 스텔스 형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초음속 비행 중에 무장창 문을 열어두면 엄청난 공기 저항과 기체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J-20은 문을 닫음으로써 고속 기동 중에도 안정적으로 비행하며 적기를 추격할 수 있습니다. 무장량 자체는 비슷할지 몰라도 미사일의 사거리만큼은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이 무장창만 보더라도 스텔스성 유지를 위한 중국 특유의 고심이 담긴 설계이며 이는 전면전보다 몰래 접근에 치고 빠지는 저격수 전략에 완벽히 부합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돌아가는 판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F-22는 2011년에 생산 라인이 끊겼습니다. 전 세계 187대 뿐이죠. 그 중에서도 당장 싸울 수 있는 기체는 120여 대 남짓입니다. 희소성은 높지만 숫자가 부족한 것이죠. 하지만 J-20은 중국 공장 가동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2026년 현재 이미 500여 대가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매년 100대씩 찍어낸다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물론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제 엔진을 쓰다 보니 스텔스 성능 다 깎아먹고 빌빌댔었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산 WS-15 엔진 양상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F-22처럼 애프터버너 없이 음속으로 비행하는 슈퍼크루즈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J-20이 치고 빠지는 암살자 컨셉이라면 정면의 스텔스 능력 그리고 빠지는 과정에서 슈퍼크루즈 능력이 있으면 후미에서 추적하는 F-22호 레이더 미사일을 따돌릴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엔진 약점까지 극복하고 숫자로 밀어붙인다면 미군으로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것이죠. 물론 미국도 손 놓고 있진 않죠. 최근 포착된 개량형 F-22는 스텔스 성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특수 코팅과 적 스텔스기를 열로 찾아내는 IRST 파드를 장착하고 있죠. 이른바 슈퍼랩터 프로젝트. 6세대 전투기 NGAD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하늘의 패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J-20을 복좌형으로 개량해 무인기를 지휘 통제하는 통제기로 쓰거나 전자전 기능을 강화하는 등 6세대 기술을 미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은 스텔스기 단독 전투가 아니라 누가 더 똑똑하게 무인기 군단을 이끄느냐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무력의 상징이었던 F-22와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며 숫자로 압박하는 J-20. 성능은 여전히 F-22가 한 수 위일지 몰라도 전술적인 유리함을 완성해가는 능력과 생산량은 J-20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동북아 하늘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죠. 과연 창과 방패 대결에서 최후의 웃는 자는 누가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KF-21도 이 팀바구니에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뜨거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